안녕하세요. 9월 9일 전체 공개 영상이고요. 먼저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3시에 QCEW 비농 고용 수정치 발표가 있고요. 비농 고용 수정치가 뭐냐면 매월 비농업 고용 데이터 발표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수치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정확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부정확한 데이터를 분기마다 실업보험 기준으로 재집계해서 오차를 최대한 적게 만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 23시에 발표하는 거고, 이제 수요일 내일 PPI 발표 있고 목요일날 CPI 발표 있는데 그 전에 그나마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상치는 45에서 9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그리고 쉽게 이해하시려면 데이터가 낮게 나오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높게 나온다, 데이터가 상회한다라고 하면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기 채권, TLT 그리고 골드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 올라가고 있는데, 심지어 TLT 채권은 지금 갭을 띄우면서 상승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과 금에 몰리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시로 와서 보면 현재 무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상승장이 컨펌이 되려면 계속해서 전 고점을 뛰어넘는, 한마디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은 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고, 조정에 대한 리스크를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 고점 부근인 여기 2000, 여기를 뚫고 지지하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설령 다시 위로 뚫는다라고 해도 이 위치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 전 고점을 뚫은 이 무빙은 휩소 무빙이 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내려오지 않고 2만 부근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이 위치를 기준으로 하나의 새로운 상승 파동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비농 고용 수정치 데이터가 무난하게 나온다면 이번 주 PPI, CPI 발표가 내일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똑같이 큰 무빙 없이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4월의 관세 유예와 함께 급등 형태로 올라올 때의 기울기, 그리고 5월부터는 그 기울기가 각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또다시 낮아진 걸 볼 수 있고요. 이 말은 강한 상승의 힘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말이고, 당장 하락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현재 증시에 대한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상승의 기울기도 점차 옆으로 눕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때처럼 비중 배팅을 하면서 모든 종목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아예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증시가 조정이 나와도 크게 대응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면 그냥 끌고 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런 대폭락은 당장 나오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아래에서 잡지 못하고 최근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평단가가 높고 아래에서 잡은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리스크 라인 잘 지키시고 비중 조절을 잘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장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짧은 프레임으로 와서 보면 1시간 봉이고요. 하나의 작은 상단 추세 저항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위치를 뚫어주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전 고점 전을 뚫고 안착을 하고 다시 내려오지 않아야 추가 상승이 컨펌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중국이 계속해서 금을 추가로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프랑스의 현재 경제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채권 그리고 골드, 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골드도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위치는 이제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일단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기는 한데 현재 올라가는 것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매매 스타일은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편이고, 좀 더 올라가더라도 저는 눌림에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만약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 저는 1차적인 라인이 3620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약 3570 라인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상승 추세면 3600 정도 정말 짧게 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갈 것이고, 일반적으로 눌림이 나온다면 약 3570 정도까지 눌렸다가 상승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3500 이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 바로 뚫리진 않을 것이고,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왔다가 떨어질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오면서 상단 추세 저항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골드 관련주 GDXU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들고 가면 되시고,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 라인 생각하시면서 신규 진입도 지금 추격 매수로 따라 붙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3570 정도 여기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350을 뚫어줬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진입한 모습이고, 중요한 라인 하나를 두고 이 350을 두고 위아래로 털어먹는
악랄한 무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분석 드릴 때 강하게 나가려면 350 지키면서 가야 되고 그 밑에 345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45가 뚫리면 아래 갭이 있는 338에서 3 정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테슬라도 다시 한번 350 뚫어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상승이 컨펌이 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증시가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서 횡보하게 된다면 테슬라도 그 무빙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옵션상 지지와 저항 라인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그런 무빙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매매 전략은 아예 305 뚫고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걸 보고 매수하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아니라 현재 테슬라는 너무 더러운 무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왔을 때 그냥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옵션 지지 저항도 크게 지키지 않고 중소형주 잡주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괜히 모든 무빙에 대응하다가는 시드가 갈릴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도 테슬라랑 상황이 비슷하고요. 아래꼬리 윗꼬리 달면서 위아래로 크게 보면 박스권이지만 결국 개미들이 느끼기에는 큰 변동성으로 느껴지면서 개미들을 털어먹는 그런 무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처럼 모든 무빙에 대응하다가는 시드가 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팔란티어는 간단하게 추세 상단 저항과 옵션상 저항 라인이 160으로 겹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160을 뚫고 지지할 때 추격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150 근처, 아래 지지가 150에 돼 있기 때문에 150 근처 왔을 때 매수를 모아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위아래로 털어먹는 무빙이니까 모든 움직임에 우리가 예민하게 대응하지 말고 150, 106 위아래 지지 저항 라인만 생각해서 큰 그림을 보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제가 저번에 분석 드릴 때 이 라인 171 라인 몇 번이나 지지받고 몇 번이나 저항을 받았던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강한 지지 저항 라인이 되는 이 라인을 어제 부딪혔으나 윗골이 달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위치는 쉽게 엔비디아의 상방을 베팅하기는 애매한 자리고요. 우리가 엔비디아를 상방을 볼 때는 이 라인을 뚫어줘야 됩니다. 171 라인 뚫고 지지하는 걸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가는 것이고, 현재 위치에서 비비다가 결국 증시도 밀린다면 한파동 더 빠지는 이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격적으로 더 크게 빠지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위치 정도에서 165에서 170 이 정도 사이에서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오는 걸 1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매매는 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접근은 이 171 라인 여기 위로 올라탔을 때 매수를 하거나 또는 약 160 정도 이 자리를 준다면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다음 SOXX 반도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션상은 25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어제 맞고 떨어졌던 200 여기서 하나의 저항이 있습니다. 이제 250을 뚫고 여기를 지지하면 저항이었던 250은 지지 라인이 되면서 다시 255까지 도전할 수 있는, 쉽게 단계적으로 위로 나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255까지 가까이 도달을 하면 옵션이 그 위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하방으로는 42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밑에 45에도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는 쉽게 위로는 250을 뚫어줘야 하고 하방으로는 최대 10의 지지 라인이 있다. 그리고 250을 뚫고 안착을 하면 205 그리고 순차적으로 260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브로드컴 실적이 잘 나오면서 브로드컴은 상승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현재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최근에 크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10에서 250 사이 여기를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리플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폭이 없는데 솔라나 리플 이 알트코인들이 현재 상승폭이 꽤 큽니다. 그래서 현재 의심되는 건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흐름에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에서 리플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으로 현재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이클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인의 상황을 보면 일단 리플 상황 보면 현재 상단 추세저항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XXRP 리플 2배 ETF 진입 가능합니다. 손절가는 다시 한번 상단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가격적으로 보면 2.93 정도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한 모습이 휩소 무빙이 아니라 진짜 돌파라면 이제 삼각수렴 형태로 아래로 이 하단 라인에 이탈한 게 이 무빙이 페이크 무빙이 되면서 바로 상승이 나가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중요한 라인들을 한 번씩 아래 위로 휩소 무빙을 주고 다시 한번 털고 올라가는 그런 무빙이 코인 시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실 분들은 손절가 잘 지키시고 비중 조절도 잘 하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PPI, CPI 이번 주 빅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 비율의 현금은 보유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상단 추세 저항 현재 세 번째 도전하는 모습이고 일반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에는 뚫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비해서 솔라나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큰 상황이고 현재 보이시는 이 추세 저항 위치 여기를 뚫고 지지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뚫는 거 보고 그리고 리테스트까지 하는 거 보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를 컨펌을 보고 그때 이 위치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리플과 다르게 솔라나는 상단 추세 저항을 뚫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최소 21 정도 안착하는 거 보고 솔트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솔라나는 결론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뚫고 지지하는지 아니면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서 보셨던 리플 솔라나에 비해서 딱 봐도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113K 부근 다시 추세 하단 저항 이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항받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K 뚫는 거 보고 추세 안에 들어온 걸 보고 이 위치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아직은 양방 자리니까 오늘 추세 안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아래에서 횡보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자금이 리플,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 종목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이클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리플, 솔라나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멤버십 분들은 이따 올라갈 멤버십 영상 그리고 장 전에 제가 매일 매수 추천 종목 텔레그램 방에 글로 남겨드리니까 다들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제 계좌 매매 내역 이제 멤버십 텔레그램 방 고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보시면서 제 매매 현황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단이랑 그리고 비중 다 써놨으니까 다들 매매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구독자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들 오늘 매매도 힘내시길 바라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